21번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체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자, 1번 관장할 때는 바로 누운 자세, 2번 세수할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 3번 호흡곤란이 있을 때 반 앉은 자세, 4번 둔부에 발진이 있을 때 바로 앉은 자세, 5번 휴식할 때 엎드린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장할 때는 옆으로 누워야 되지요. 그래서 옆으로 누운 자세인데 바로 누운 자세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자, 세수할 때는 반자위 이렇게 좀 올려서 앉아야 되는데 반앉은 자세로 해야 되는데 옆으로 누운 자세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 자세가 맞는 거죠.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맞죠. 반앉은 자세. 그래서 반앉은 자세는 세수할 때나 호흡곤란이 있을 때, 식사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반앉은 자세로 합니다. 자, 둔부에 발진이 있을 때 엉덩이를 쉬게 해줄 때는 엎드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엎드린 자세인데 바로 앉은 자세,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휴식할 때는 앙화위를 하는 거죠. 바로 누운 자세인데 엎드린 자세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 자, 고르셨나요? 하나씩 좀 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오른쪽이 편마비가 있대요. 그런데 편마비가 있는 쪽에다가 지금 바닥에서 휠체어로 올라가고 있는데 휠체어를 갖다 두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마비가 있는데 그쪽으로 침상을 지금 놓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자, 침대에서 일으킬 때도 마비가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침대에서 휠체어로 갈 때도 역시 마비 있는 쪽에다가 지금 놓고 있어서 틀렸죠. 자,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왼손이 이분이 건강한데 건강한 왼손으로 짚고 있고요. 우리는 마비된 쪽을 부축해 줘야 되는데 마비된 쪽 오른쪽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자, 23번 편마비 대상자가 선 자세에서 균형 잡는 훈련을 할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건강한 쪽을 지지해 준다. 2.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연습을 시킨다. 3. 전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인다. 4.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 5.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혼자서 걸음 연습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우리 대상자에서 보행돕기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선자세에서 균형 잡는 훈련이지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라는 건데 우리가 항상 지지는 마비된 쪽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라고 해서 이건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휴식을 취하지 않고 연습을 시키면 안 되겠죠. 자, 전후 좌우로 걷게 하는 것은 일단 3분간 뭔가를 잡고 서 있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가능하면 전후 좌우로 움직이게 한다라고는 했지만 빠르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 안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잡게 한다. 이 23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은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죠. 자, 5번은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걷는 연습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혼자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위험하죠.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2.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3.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5.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이 문제도 아까 우리 옷을 입히는 것처럼 되게 헷갈리죠.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아까 제가 옷을 입힐 때 입마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내마비라고 외우라고 하거든요. 내려갈 때 마비 먼저. 니마비가 아니고 내마비입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 마비 먼저. 네, 입마비, 내마비 이렇게 외우라고 저는 저희 교육생들한테 시키거든요. 가르쳐 드리는데 이 내려갈 때 마비 먼저, 그럼 당연히 올라갈 때는 건강한 쪽을 먼저 올라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내마비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니까 왼쪽 편마비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가 먼저 내려가야 할까요? 그렇죠. 왼쪽 다리가 먼저 내려가야 되나요? 항상 지팡이가 제일 먼저 내려가셔야 합니다. 항상 이제 다리 중에서는 왼쪽 다리가 먼저 마비 있는 다리가 먼저지만 지팡이가 먼저 내려가서 짚어주고 그 다음에 다리가 내려가야 되겠죠. 지팡이는 항상 1순위입니다. 0순위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항상 지팡이 먼저, 그 다음에 왼쪽 다리가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이렇게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5번. 이동욕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위해 주의할 점으로 옳은 것은 1. 욕조 안이 미끄러워야 한다. 2. 공기주입과 조립이 복잡해야 한다. 3. 팽창된 상태에서 변형이 가능해야 한다. 4. 모서리가 각기 잡혀 있는 사각이어야 한다. 5.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자, 여러분 뭘까요? 이동욕조입니다. 정답은 5번이지요.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욕조 안이 미끄러우면 안 되죠. 넘어지니까. 복잡해도 안 됩니다. 간단해야 되겠죠. 팽창된 상태에서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자, 모서리가 각이 잡혀 있으면 이렇게 다치기가 쉽죠. 그래서 라운드 형태가 더 좋습니다. 바닥이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하겠죠. 자, 26번입니다. 혈압이 높은 재가 대상자에게 적절한 식단은 1. 쌀밥 육개장 어리굴젓, 2. 콩밥 김치찌개 오징어 튀김, 3. 보리밥 깻잎장아찌 삼겹살구이, 4. 현미밥 시금치 된장국 삼치구이, 5. 잡곡밥 감자국 자반 고등어 조림입니다. 자, 여러분 혈압이 높은 대상자한테는 저염식이와 저지방식이를 해야 합니다. 저염식이와 저지방식. 저지방식. 이거 형광펜으로 글씨를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요. 네, 저지방식을 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뭐 쌀밥은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혈압이 높다고 쌀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어리굴젓이라는 젓갈류는 짜기 때문에 저염식이에 들어가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육개장도 약간 이제 기름진 것이긴 하지만 여기도 콩밥이나 김치찌개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콩밥은 좋고요. 오징어 튀김이 저지방식을 먹어야 하는데 지방이 많죠? 안 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여기는 깻잎 장아찌 있죠? 장아찌, 젓갈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지방식을 드셔야 되는데 지방이 높아서 안 되죠. 자, 4번 현미밥 괜찮죠? 시금치 된장국 좋네요. 자, 삼치구이도 괜찮습니다. 이런 생선구이 정도는 좋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도 잡곡밥이나 감자국까지는 괜찮은데 자반고등어 짜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재가 대상자의 세탁물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염이 되는 세탁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애벌 빨래한다. 2. 새로 구입한 옷은 한 번 입고 세탁한다. 3번. 수선이 필요한 옷은 세탁 후 수선한다. 4번.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 살살 문지른다.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네, 4번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세탁물 처리 방법입니다. 오염이 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안 되죠. 자, 새로 구입한 것은 입고 세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을 하고 입어야 되겠죠. 수선이 필요한 옷도 마찬가지로 수선하고 세탁을 해야 되겠죠. 자, 4번은 맞고, 커피 얼룩은 식초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살살 문지른다라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것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옷에 피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지우나요? 어떤 분은 더운 물로 또는 어떤 분은 뜨거운 물로 이렇게 지우십니다만은 혈액을 이제 먼저 차가운 물로 해줘야 이게 응고가 돼서 옷감에서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옷감에 묻어 있는 혈액은 더운 물로 해야 이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것은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8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재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한다. 2. 자동차에 오를 때 요양보호사가 먼저 탄다. 3. 외출 후 돌아와 바로 낮잠을 자게 한다. 4.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쉬게 한다. 5. 외출 후 보호자에게 만족하였는지 확인한다 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자,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보폭을 넓게 하면 어르신들 넘어지겠죠. 요양보호사가 먼저 타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어르신들 먼저 태워야 되겠고요. 낮잠을 자게 하는 것은 어르신들 좋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낮잠을 주무시면 밤에 안 그래도 잠이 안 오시는데 더 잠이 안 오시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한다 이런 게 나오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 몇 걸음에 한 번씩 좀 쉬었다 가시는 게 좋겠죠. 자, 5번. 외출을 하고 대상자에게 만족했는지 확인해야지 보호자한테 확인하는 것은 아니죠. 자, 29번입니다. 대상자와 대화 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을 꼭 다문다. 2.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 3. 대화 내내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4.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5. 대상자와 비껴 앉는 자세를 취한다.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이죠.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간간히 온화한 미소를 짓는 건 좋죠. 그래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온화하게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 여기서 간간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짓는다라고 만약에 이게 나왔다면 틀립니다. 난 지금 슬픈 얘기하고 있는데도 웃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상황에 필요할 때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는 건 맞습니다. 자, 대화 내내 지나치게 머리를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깔고 있으면 안 되죠. 듣기 싫어. 이런 거를 몸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안 되죠. 낮게 안 됩니다.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죠. 자, 비껴 앉는 자세. 바로 앉은 자세를 해야지 비껴 앉으면 좀 기분 나빠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효과적인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듣기 전에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한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설득한다. 3. 듣는 중간에 계속해서 조언한다. 4.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한다. 5.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그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듣기 전에 대답한 말을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막 자르고 막 들어오거든요. 안 되고요. 비교하면서 말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듣는 중간에 계속 조언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럴 때 많아요. 알고 있더라도 사실은 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 다들 성격이 좀 급하죠. 네, 그래서 막 중간에 조언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하면 안 되죠. 대상자는 나랑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대답하면 안 되고요. 대상자의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어르신한테 오늘 비가 와요. 그래서 어르신,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수제비 끓여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먹고는 싶은데 미안해요. 그래서 아유 뭐 괜찮아, 안 해줘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얼굴 표정이 해줬으면 너무 고맙겠어?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말과 표정이 정말 일치하는지 됐대네 말어 그냥 이러시면 안 되겠죠. 말과 표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31번. 대상자가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공감적인 반응은 1.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2.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3. 그 연세가 되면 다 아파요. 4. 약 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5.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정답은 뭘까요? 그죠? 5번이죠. 책에 이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 공감적 반응에 대한 문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감적 반응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공감적 반응을 많이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저기 아파요. 아니죠.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지금 공감해줘야 되는데 이 공감이라는 건 여러분 상대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걸 공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뭐 마음 느껴주는 게 아니죠. 연세가 되면 다 아파요. 이거는 더 그렇죠. 약 잘 챙겨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이거는 뭐 조언이잖아요. 충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죠. 32번. 실급을 한 대상자가 옷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나전달법,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옷 갈아입는 것이 왜 싫으세요? 2.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3. 옷을 갈아입으면 개운하실 거예요. 4.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5.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요. 자, 여러분, 나전달법입니다. I 메시지죠? 정답은 5번이죠, 여러분. 자, 나전달법은 공감하고 조금 다르죠. 공감은 상대편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 나전달법 I 메시지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럴까봐 걱정이 돼요. 제가 좀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이런 식의 말입니다. 화나요는 나전달법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을 비난하지 않고 나를 주어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나전달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왜 싫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나전달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건데 물어보는 건 아니죠.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이것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시비 거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옷을 갈아입으면 개운하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충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에 충고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시면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것도 어르신한테 설득하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면 피부 발진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많이 좀 내가 이래서 좀 서운했어요. 뭐 내 마음을 상대편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게 나전달법입니다. 자, 33번. 치매 대상자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추가 많은 옷을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좋아하는 옷을 입게 한다. 3.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준다. 4. 색깔이 화려하고 장식이 많은 옷을 입힌다. 5. 옷 입기를 거부하면 야단쳐서 입힌다.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준다가 정답이죠. 자, 치매 대상자 옷 입기 방법인데 단추 많은 옷 안 됩니다. 장식이 있는 옷도 안 되죠. 좋아하는 옷,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입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더 정답인 거를 고르시는 게 문제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3번이에요.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놓아주셔야 속옷부터 입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깔이 화려한 거 안 됩니다. 장식이 많은 거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무늬가 약간 기하학적인 무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옷을 이렇게 막 색깔이 여러 개 막 섞여 있는 걸 입으시면 안 그래도 치매 환자는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데 그런 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단순한 색깔의 옷이 좋습니다. 그리고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기다렸다가 입히면 되거든요. 목욕할 때라든지 이럴 때 야단쳐서 입히시면 안 됩니다. 치매 환자는 야단을 치면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34번.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를 뜯어 먹으면서 요양보호사에게 맛있으니 먹어보라고 할 때 대처 방법입니다. 1.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거절한다. 2. 기저귀는 먹는 것이 아니에요 라며 뺏는다. 3.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 4. 그렇게 맛있어요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한다. 5. 바꿔 먹자고 하면서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5번입니다. 더러워서 못 먹는다고. 그러면은 어르신 지금 더러운 거 먹고 있는 거예요 라고 비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기저귀는 먹는 것이 아니라고 뺏으면 안 됩니다. 애기들도 뭘 이제 위험한 걸 갖고 있거나 안 되는 걸 갖고 있을 때 뭔가를 뺏으면 절대 안 뺏기려고 이렇게 뒤로 돌리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어요. 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맛있어요? 라고 하면서 먹는 신용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자, 이 바꿔 먹자고 하면서 이거는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약과와 교환한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약과 같은 것도 괜찮고요. 뭐 사탕 같은 것도 괜찮고 이렇게 뭐 상자 같은데 이렇게 담아 가지고 어르신 이거 보세요. 여기 어르신이 좋아하는 뭐 사탕이 많이 있네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약과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니까 관심을 보이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을 보일 때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를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간다든지 어르신 저랑 이거랑 바꿔요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단순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밤에 무서워서 잠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명을 밝게 해준다. 2. 수면제를 제공한다. 3.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4. 음악을 크게 틀어준다. 5. 대상자 스스로 문단속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무서워서 잠들기 힘들어하는 대상자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깜깜하면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조명을 밝게 해준다가 정답입니다.
수면제는 의사 처방 없이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커피 더 잠이 안 오니까 안 되겠죠. 음악 크게 틀어도 시끄러워서 잠이 안 오겠죠. 스스로 문단속 무서워 죽겠는데 문단속하러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네, 문단속은 스스로 하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